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안녕하세요. 임일환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구제역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윤하섭 의원과 구제역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방송 청취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시죠.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 출신 민주당 소속 윤하섭 의원입니다. 의회에서는 구제역 조사특별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도의원으로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농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보다도 더 솔선수범으로 도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구제역 사태가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의원님께서 구제역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 마련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구제역 특위를 구성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2월 14일에 양주 연천 지역에서 사실은 구제역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해가지고 급속도로 시군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축산의 재난이라고 불릴 만큼 경기도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내 구제역으로 인해서 살처분된 가축만 하더라도 3월 말 현재 소가 6만 한 7,800두, 그 다음에 돼지가 166만 4,700두 정도, 전국 대비 한 4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 원인 규명과 그 다음에 재발 방지 그리고 침술수에 대한 제2차 환경오염 피해를 막고자 구제역 조사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역할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또 주요 활동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구성은 많은 의원들이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8명, 그 다음에 한나라당 4명, 국민참여당 1명, 모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은 2011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개월간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미비할 때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구제역 대응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을 제시하고 축산업 종사자에게는 물론 도정 발전과 복리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13명의 의원이 3개월간 활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하셔야 될 만큼 앞으로 하실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관계 공무원과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관계 공무원 출석도 예정이 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도 내에 그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대책반이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또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실제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축산 농가를 위로하기도 하고 원인을 밝히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특위에 계시는 의원분들은 현지 확인도 나가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행정사무조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 매몰 현장을 확인해서 그것이 매뉴얼대로 적법하게 되어 있는지, 또 그다음에 특히 한강 수계 지역이나 하천변에 매몰되어 있는 가축들은 없는지, 그런 가축들이 또 있다고 한다면 얼마만큼의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나눌 때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번에 참 공부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 연구를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현지 조사를 하시면서 느끼신 구제역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점이고 또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역학조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특히 저희가 이번에 국내에서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방역의 관계, 또 수질의 관계, 또 미생물의 관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자기 자식 같은 가축을 기르는 축산농가 주인, 그 다음에 시민단체 사람들, 이런 분들을 다 초빙해서 적극적으로 학습을 했는데
그분들과 저희들도 인식이 사실 처음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도 네. 그렇다고 보고요. 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전국으로 확산되고 특별한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그냥 살처분으로만 했기 때문에 제2 환경오염이 가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가장 큰 문제점은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이고 그로 인해서 대량 살처분을 해야 했고 또 그 대량 살처분으로 인해서 2차 환경 오염이 문제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위가 지난 30일에 첫 회의를 열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진행이 됐나요? 이제 특위가 30일 날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했는데 사실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김문수 지사가 나와서 모든 그 조사에 응하고 또 그다음에 김문수 지사가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국장 또 그다음에 실국장들이 함께 이제 머리를 도의원들과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가장 아쉬운 것은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오는 이유는 못 나왔다는 이유는 포항 시민대학에 강의를 하러 갔습니다. 강의를 하러 가서 그 강의한 시간이 오후 1시부터 3시까지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6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끝내 오지 않았는데 아쉬운 것은 사실은 김문수 지사는 정치적인 행보보다는 그렇게 그 자식 같은 가축을 생매몰하는 농가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도민들을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구제역 특별위원회에 나오셔서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수 지사가 증인 채택을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는데요. 김문수 지사의 증인 출석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파행이라고 여겨지지 않고요. 사실은 경기도민의 행정적인 수반은 김문수 지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이 증인으로 나와신 그 공무원들은 사실은 국장, 실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책임은 지겠지만 대표 책임이나 대표를 할 그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구제역에 관련돼서는 그 대책반이 돼 있는데 그 대책반에 가장 책임 있는 분이 김문수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어느덧 준비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의원님이 끝인사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가 또 구제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도 가봅니다. 사실은 축산 재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그다음에 그 장관이나 총리나 이런 분들이 지사나 이런 분들이 가는 곳은 매뉴얼대로 매몰되어 있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하천변이나 또 이런 곳이 앞으로도 제2 환경오염이 되면 심각한 환경 재앙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축산 농가의 고통스러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50%의 보상을 했는데 그 50%도 신속하게 빨리 해서 축산 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많은 활약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회 주요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 의정포커스 윤하섭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